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거뜬했고, 며칠만 굶으면 뱃살이 쏙 들어갔는데, 이제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고, 혈압과 혈당 수치는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병원에서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며 약을 권하지만, 약을 먹어도 몸이 개운하지는 않죠. 여러분, 만약 이 모든 문제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 유전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망가진 대사를 되살릴 가장 강력하고 깊은 영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혈압이나 당뇨, 암 같은 질병이 가족력, 즉 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생화학을 전공한 캐서린 셰너햄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유전자는 돌에 새겨진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자는 마치 피아노 건반과 같습니다. 어떤 건반을 누르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책 딥 뉴트리션은 음식을 단순한 칼로리 연료로 보지 않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속 세포에게 보내는 정보이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몸속 유전자에게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해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다면 이제 올바른 정보를 입력해서 시스템을 복구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백신은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설탕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설탕보다 더 교활하고 더 치명적인 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식용유입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등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이 기름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몰아넣는 주범입니다. 쉐너헨 박사는 이를 혐오스러운 8가지, The Hateful Eight라고 부릅니다. 이 기름들은 제조 과정에서 고열과 화학약품으로 처리되어 이미 산패된 상태나 다름없으며 우리 몸의 세포막을 딱딱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기름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이 건강해야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튀김, 과자, 샐러드 드레싱을 통해 나쁜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면 세포막이 이 불량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세포는 인슐린 신호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 대사증후군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고 혈당이 잡히지 않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포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식물성 기름이 세포의 문을 걸어 잠갔다면 설탕은 그 문 앞에서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과도한 탄수화물과 설탕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식물성 기름으로 약해진 세포와 만나 끈적끈적한 당화산물을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혈관 속에 캐러멜 시럽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은 좁아지고 혈압은 오르고 염증은 폭발합니다. 쉐너렌 박사는 이 두 가지 식물성 기름과 설탕의 조합이야말로 현대인을 병들게 하는 최악의 콤비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해답은 최신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인류가 수만 년 동안 먹어왔던 식탁에 있습니다. 쉐너헨 박사는 전 세계의 건강한 전통 식단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공통된 4가지 기둥, 4필러스를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든 한국의 전통 밥상이든 일본의 가정식이든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이 4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4가지가 바로 당신의 유전자 스위치를 건강 모드로 돌려줄 열쇠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뼈째 요리한 고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살코기만 발라먹는 것에 익숙합니다. 닭가슴살만 먹고 스테이크만 먹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뼈와 관절, 껍질을 푹 고아 국물을 내어 먹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네 곰탕이나 도가니탕 같은 음식입니다. 뼈에서 우러나온 콜라겐과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은 우리 몸의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장 점막을 치유하며 피부를 탱탱하게 만듭니다. 대사증후군으로 약해진 혈관 탄력을 되살리는 최고의 보약은 바로 이 진국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내장육입니다. 간, 심장, 콩팥 같은 부위는 살코기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풍부합니다. 야생의 포식자들은 사냥 후 가장 먼저 내장을 먹습니다. 그곳에 진짜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 간은 자연이 준 최고의 종합 비타민입니다. 대사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내장육은 고갈된 영양 탱크를 단번에 채워주는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간을 어떻게 먹어? 하며 찡그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쉐노엔 박사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생으로 먹거나 냄새나게 구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간을 갈아서 햄버거 패티에 섞거나 소시지로 만들거나 만두 속이나 미트볼에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을 딱 한 번 순댓국을 먹을 때 내장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이 밀도 높은 영양소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신선한 프레쉬 음식입니다. 여기서 신선하다는 것은 단순히 마트에서 방금 사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공되지 않고 열에 파괴되지 않은 효소와 항산화 물질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선한 채소 샐러드뿐만 아니라 육회나 생선회처럼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도 포함됩니다. 가열조리는 소화를 돕지만 일부 비타민과 효소를 파괴합니다. 매 끼니 식탁에 불이 닿지 않은 생명력 그 자체를 올리세요. 이것이 당신의 혈액을 맑게 청소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발효되고 싹 틔운 음식입니다. 김치, 된장, 요거트, 나토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장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오고 면역력이 생깁니다. 또한 곡물이나 콩을 먹을 때는 그냥 먹기보다 물에 불려 싹을 틔우면 발아, 식물이 가진 독소는 사라지고 영양 흡수율은 극대화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콩으로 된장을 만들고 현미를 발화시켜 먹었던 그 지혜가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책 딥 뉴트리션에서 흥미로운 점은 건강을 아름다움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쉐너햄 박사는 건강한 유전자는 대칭적인 얼굴과 몸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얼굴이 푸석하고 붓고 비대칭이 심해졌다면 그것은 단순히 늙어서가 아니라 영양 불균형으로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4가지 식사기동을 지키면 놀랍게도 피부에 광채가 돌고 붓기가 빠지며 잃어버렸던 본연의 아름다운 라인이 되살아납니다. 건강함이 곧 아름다움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알았으니 실천할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식용유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카놀라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가 보인다면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몸을 태우는 연료입니다. 대신 버터, 기버터,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들기름, 동물성 지방, 라드로 바꾸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염증 수치를 드라마틱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식단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는 빵이나 시리얼 대신 사골 국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계란을 드세요. 점심에는 튀긴 음식 대신 삶거나 찐 고기를 선택하고 쌈채소를 듬뿍 곁들이세요. 저녁에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비계째 숭덩숭덩 썰어 넣으세요.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연의 지방은 당신을 살찌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살찌게 하는 것은 가공된 기름과 설탕 범벅인 가공식품입니다. 이 식단을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오히려 힘이 없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당분에 중독되었던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겪는 키토플루와 비슷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혹은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일 수도 있죠. 당황하지 마세요.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며칠만 견디면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개가 걷히듯 머리가 맑아지는 그 느낌 꼭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지금도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님, 제발 좋은 재료를 주세요. 제가 다시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말이죠. 대사증후군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오늘부터 가공된 가짜 음식을 끊고 4가지 깊은 영양의 기둥으로 식탁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자 치유의 시작입니다. 10년 후의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여전히 약봉지를 달고 병원을 전전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뛰어다닐 만큼 활력 넘치는 모습인가요? 선택은 오늘 당신이 먹는 한 끼에 달려 있습니다. 딥 뉴트리션은 단순한 다이어트 책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야성을 되찾고 본연의 건강한 설계도로 돌아가는 지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그 지도를 펼치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식물성 식용유와 설탕은 내다 버린다. 둘째, 뼈째 끓인 국물을 즐겨 먹는다. 셋째, 내장육을 두려워 말고 식단에 포함한다. 넷째, 신선한 채소와 발효식품을 곁들인다. 이 원식들은 복잡한 칼로리 계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유전자 스위치를 질병에서 치유로, 노화에서 재생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여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식탁에서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식용유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대사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딥 뉴트리션 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내용에 따라 괄호 안의 내용을 읽지 마세요.